네, 오늘 EGM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사 3년차 강동선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31세 남자 환자였고요. 인터미턴트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김대훈 교수님 외래를 내원을 했었고, 원래 중학교 3학년, 15년 전부터 이제 발생했던 증상이었고, 2주에 한 번씩 증상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시작되면 3분 정도 지속이 돼서 좀 참고 살아왔다가 점점 그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증상이 심해져서 내원을 했다 했고요. 주로 잘 때 좀 발생을 했었다고 하고,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터미네이션 되는 그런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기저 과거력은 없는 환자였고 본원에서 시행한 에코카디오그래피 상에서는 다른 스트럭처럴 앱노멀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본원에서 촬영한 EKG 소견입니다. V1에서 일단 노말 사이너스 리듬에 합당한 P웨이브와 디스크리트하게 보이고 QRS와 1대1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PR 인터벌이 다소 짧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V1의 경우 QRS가 포지티브로서 트랜지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립니드 1에선 델타 웨이브로 의심되는 이니셜 QRS 40ms 부분이 포지티브의 소개해 보이고 2, 3 AVF는 해당 부분을 델타의 이니시에이션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주 뚜렷하게 폴라리티를 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소일렉트릭하거나 다소 네거티브에 가까운 그런 소견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레프트 사이드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더 라터럴보다는 포스터리어 쪽에 좀 가까운 그런 바이패스 트랙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시술로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다른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쿼드리폴라 두 개의 카테터를 히스에어리와 RV 에이펙스에 넣었었고 듀오데카폴라 카테터를 CS와 로우 RA를 커버하도록 이렇게 카테터 포지션을 진행한 이후에 베이스라인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이클렌스 930ms에서 AH 인터벌 52, HP 인터벌 15ms로 다소 짧은 소견 관찰되고 있고 QRS 역시 131ms로 델타 웨이브가 확인되는 그런 WPW 신드롬에 합당한 그런 EGM의 베이스라인에서 얻을 수 있었고요. 래피드 V 페이싱 500ms에서는 히스 일렉트로드에서 되게 가장 빠른 에이트리얼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점차 래피드 벤트리큘러 페이싱의 사이클 렌스를 짧게 하면 할수록 VA 인터벌 로컬 VA 인터벌이 길어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는 조금 더 히스보다 느렸던 A 시그널이 CS 5번, 6번, 3번, 4번씩 일렉트로드에서 점차 더 빨라지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V페이싱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APC라든지 V페이싱 래피드 V페이싱 직후에 타키카디아가 반복적으로 인덕션이 되었는데요. 해당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된 직후에 사이클랭스가 다소 불안정할 때를 확인해 보니 VV 인터벌의 체인지가 AA 인터벌의 체인지보다 항상 선행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이클랭스가 조금 안정화되었을 때 이제 메저링한 것은 사이클랭스는 350ms였고 H 인터벌 213, HP 인터벌 46ms, QRS 86으로 서스테이드 네로 QRS 타키카디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타키카디아 온고잉 당시 서페이스 투어빌리티 ECG 소견은 다음과 같고 이제 저희들 흔히 이제 클리니컬하게 PSVT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EKG 소견과 합당한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그 시술을 진행할 때 V 리셋이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되네 하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리뷰를 조금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V 리셋을 할 때 확실히 QRS, 서페이스 ECG에서 PVC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가장 그 바이패스 트랙이 있다고 생각되는 포스터리어, 그러니까 CS 일렉트로 3, 4, 5, 6 쪽에서 로컬 V 시그널이 충분히 저희들이 준 V 페이싱에 의해서 로컬 V 시그널이 어드밴스 되거나 변하지를 않아서 이거는 저희들이 ILB 에이펙스에 쿼드리를 넣어서 V 페이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V 인서션 XSL 패스웨이의 V 인서션 사이트에 리셋이 충분히 이제 프리머추한 V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V 리셋 시도 자체가 좀 inappropriate한 시도였다라는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 이제 PVC가 반복적으로 이제
카테터 매니플레이션이나 이제 자극에 의해 스티뮬라이에 의해서 이리테이션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반복적으로 팔로잉하는 레트로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을 어드밴스하는 그런 소견을 확인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에 도움을 주었고 아쉽게도 PPI-TCL 값을 구하기 위해서 래피드 V 페이싱을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RV 에이펙스에서 계속 주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터미네이션 되는 소견을 보여서 그 값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델타 웨이브가 11일 ECG에서 계속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래피드 V 페이싱을 좀 더 빠르게 주어서 이제 V의 데크리멘탈 AV 노드의 데크리멘탈 프로퍼티를 이용하였을 때 얼리스트 레트로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은 점차 히스가 아닌 CS5634 이센트릭한 레트로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확인이 되었고 VB 인터벌의 체인지는 항상 AA 인터벌 체인지에 선행을 하였으며 PBC가 반복적으로 레트로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을 어드밴스하는 양상을 보아서 이런 저희들이 의심하는 바이패스 트랙을 이용한 ABRT가 인덕션이 되었다 보고 하이리스크 액세서리 패스웨이에 이제 엑스웨이로 간주하여 어블레이션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 센트릭한 시그널이 바로 이제 A 인서션 사이트라고 사이트를 이제 시사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우선 SL1 시스로 septal 펑트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LA 사이트를 먼저 이제 매핑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양쪽 상단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플로로스코피 소견이 저희들이 처음 매핑한 그런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그 사이너스 리듬이거나 에이트리얼 페이싱 때 관찰된 그 안테리어 컨덕션,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을 매핑한 소견이 이와 같고, 로컬 A와 V 시그널 사이에 이제 간격이 작으면서 아이소 일렉트리컬한 인터벌은 보이지 않으며 로컬 V 시그널의 온셋이 델타 웨이브 서페이스 ECG상에서 델타 웨이브 온셋에 비해서 거의 한 20ms 정도 더 앞서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V 페이싱을 하여서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을 이제 평가를 하였을 때도 디지털 맵 일렉트로드에서 관찰된 에이트리얼 레트로그레이드 시그널이 다른 저희들이 다이아노스틱 카테터에서 관찰된 에이트리얼 시그널보다 더 가장 먼저 선행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해서 이 해당 부위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10초 만에 이제 델타 웨이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블레이션을 끝내자마자 다시 델타 웨이브는 리커를 하였고요. 해당 부위에서 점차 저희들이 좀 데디케이트한 매핑을 해봤을 때 가장 빠른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일 때는 얼리스트 V 시그널 그리고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일 때는 얼리스트 A 시그널을 매핑을 했을 때 점차 셉툰 쪽으로 점점 데비에이션 되면서 그 가장 적절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도했을 때 역시 이제 AV 레이쇼, amplitude 레이쇼는 괜찮고 아이솔렉트리컬한 그런 인터벌은 AV 시그널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시그널에서도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가장 맵 디스탈 일렉트로드에서 빨랐다는 걸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안테그레이드 컨덕션 즉 델타 서페이스 ECG상 델타 웨이브는 22초 만에 사라졌습니다만 어블레이션 마친 후에 다시 22초 만에 델타 웨이브가 EKG상에서 이제 리커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저희들이 쿼드리폴라 카테터를 이제 리포지셔닝 하려고 이제 시도하던 중에 카테터의 이리테이션에 의해서 PSVT 역시 이제 여전히 인듀서블 하다는 소견을 확인을 하여서 좀 다른 위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매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저희들은 이제 CS 내부에서 다시 한번 적절한 사이트가 없는지를 이제 찾아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SL1 시스를 EPT 카테터를 가이드하여서 이제 CS 내부로 이제 접근을 하였고 아나토미컬 그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 엔지오그래피를 진행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CS 아뉴리즘 등의 다른 애노말리는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 좀 라터럴 즉 뷰상스 밸브를 넘어서 까지 카테터를 인트로듀스 하였다가 점점 풀백하면서 적절한 사이트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았었고요. 이 해당 위치에서 그 CS 5, 6번, 3, 4번 사이에 사이에 이제 맵 디스탈 일렉트로드 위치를 하였을 때 안테그레이드 컨덕션 사이에 아까 사실 LA보다 조금 더 머징이 더 임베드된 그런 로컬 AV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었고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었거나 래피드 V 페이싱을 하였을 때 관찰되는 얼리스트 ATR 시그널도 다른 기타 다이아노스틱 카테터에서 확인된 ATR 시그널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 다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진행했을 때 이렇게 델타 웨이브가 8초 만에 잘리고 7초 만에 잘리고 델타 웨이브가 여전히 짧은 시간 내에 잘렸습니다만 계속 리커하는 소견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풀백을 하면서 점점 셉탈 사이드로 이제 적절한 어블레이션 사이트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블레이션 마친 후에 여전히 한 1분 정도 가량 기다릴 때 이제 델타 웨이브는 리콜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LA 사이드에서 좀 남은 부분은 없나 해서 다시 한번 셉탈 펑처 기존 사이트로 들어가서 매핑을 해보았을 때 이미 어블레이션이 충분히 진행돼서 A 시그널 좀 많이 이제 블런트된 그런 소견이 보이지만 여전히 아이소 일렉트리컬 라인은 없고 로컬 V 시그널과 A 시그널이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되며 V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일 때 V 시그널이 델타 웨이브의 원셋보다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있어서 해당 부위에서 어블레이션을 최종적으로 더 시행하였고 해당 부위에서는 이제 어블레이션 시행하자마자 바로 델타 웨이브가 사라진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다행히도 이 부위에서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시행 후에는 델타 웨이브의 리커 없이 30분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분 뒤에 이제 나머지 충분히 이니셜 스테이지 때 시행하지 못했던 다이어노스틱 페이싱 머뉴버들을 시행을 했고 래피드 V 페이싱 360까지 내려갔을 때 다른 특이 소견 없이 VA 블락 사이클 랭스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싱글 V 스터디에서 데크리멘트 프로퍼티 확인함과 동시에 컨센트릭한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VA 블락까지 600에 320 싱글 V 스터디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래피드 A 페이싱에서도 다른 특이 소견 없이 델타 웨이브 오그멘테이션 등의 델타 웨이브 리커런스의 에비던스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12mg의 아데노신을 투여하였을 때 이제 VAB 블락이 확인이 됨으로써 이 환자는 이제 성공적으로 WPW 신드롬이 어블레이션으로 이제 치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시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술 후에 촬영한 11일 ECG 상에서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트랜지션도 이제 정상적인 범위로 회복이 되었고 PR 인터벌도 정상 범위로 이제 길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토픽 리뷰는 이제 에피카디아 엑세서리 패스웨이 즉 CS 내부에서 엑세서리 패스웨이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았고요. 보통 CS 다이버티큘럼과 같은 아나토미컬 아노말리가 가장 에피카디아 액세스 CS 메디에이티드 에피카디아 액세스 패스웨이와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런 아노말리 없이 CS 어소시에이트 액세스 패스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10중 7, 8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는 에피카디아 바이패스 트랙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게 일단 기본 대전제고 하지만 그 가장 빈도가 높은 게 포스터럴 septal과 레프트 포스터럴 리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위에서 조금 더 CS 메디에이티드 엑세스 패스웨이를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고요. 레프트 포스터리어 septum과 포스터리어 바이패스 트랙이 있다고 해서 확인이 되었을 때 그 중에 이제 4분의 1 정도는 이제 CS 메디에이티드인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이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제시한 논문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건 이 서큘레이션 2002년에 게재된 잭맨 그 하세가가 발표한 논문에서 CS 마이오카리어 코트가 LA 아래와는 원래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이 LV 에피카디온과 연결됨으로써 슬리브가 연결됨으로써 XSFS를 형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가설을 제기한 바 있고 실제로 이들을 통해서 여러 성공적인 어블레이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카디언 매핑에서 얼리스트 V 시그널이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CS를 통한 에피카디알 매핑을 반드시 고려를 해보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2000년 아나토미컬한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았고 2000년 서큘레이션에 게재된 이제 그 조직 검사 관련된 논문인데 주로 CS 오스로부터 이런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 마이오카리어 코트가 CS 오스로부터 대략 4cm 가량 이렇게 디지털로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오스 대비 다 반대쪽 엔드에서는 그 마이오카리어 코트의 thickness가 점차 얇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제 그 평균적인 이제 그 두께는 오스티움에서 1.3mm, 반대쪽에서 0.7mm 정도로 형성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리스트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점차 septal 데비에이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조직학적 에비던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행이 마이오카디얼 코트 주행이 CS 오스로부터 LA로는 이렇게 오블릭하게 레프트워드 투워드하게 이제
인서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LA 엔도카디움에서 어블레이션을 할 때 점점점 얼리 스테이지의 시그널들이 이제 septal deviation 된다는 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조직 검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환자들에게서는 CS 머스큘라처와 이렇게 LA 마이오칼디움이 거의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어떤 게 어떤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케이스에서 겪었던 익스텐시브한 에이트리얼 인서션 어블레이션을 가능성 했던 것은 아무래도 환자가 이렇게 마이오카리어 코트와 LA 인서션이 조금 아주 익스텐시브했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에피카디아에 위치한지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지표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 델타 웨이브가 림리드 2에서 스팁 네가티브일 때라고 알려져 있고 ABR에서 스팁 포지티브일 때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번 케이스 ECG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어블레이션을 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저번에 포스털 septal 바이패스 트랙 발표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A 인서션과 V 인서션, V를 어블레이션 하는 거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목인 바이패스 트랙 포텐셜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조금 찾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어블레이션 위치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V엔드를 타겟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데 그것은 MCV나 PCV 혹은 그 둘 사이의 CS의 바닥 쪽을 타겟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고 반드시 아나토미컬 아노말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베노그래피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아래 일게이티드 틱 카테터 기준으로 20에서 30와트 그리고 55에서 60도의 온도를 타겟으로 1분가량 에너지를 딜리버리 하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인에 매핑을 하거나 어블레이션을 할 때 적절하지 않았다면 제가 있는 그 카테터 팁보다 조금 더 프록시멀 파트로 위드로 하면서 매핑을 하도록 권고되고 있고 이제 성공 확률은 62%에서 100%로 알려져 있으며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는 0에서 6% 이런 것들 잘 알려져 있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진 CS 스파즘 그 코로너리 아터리의 스파즘과 오클루전은 0.1% 미만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이패스트의 포텐셜이 이제 잘 게재된 논문을 잠깐 가져왔고 이 논문은 리가먼터 바시알 바로 가기 직전에 이제 CS 내부에서 어블레이션 한 경우였으며 바이패스트의 포텐셜이 이렇게 로컬 AV 시그널보다 훨씬 큰 앰플리튜드로 관찰된 케이스였고요. 이 경우는 저희들 케이스와 비슷한 위치에서 CS 내부에서 성공적으로 어블레이션 했던 케이스고 LA 엔도카디온과 퍼큐테니어스 에피카디아 펑처에서 V엔드를 어블레이션 했음에도 페일을 했는데 CS 내부에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니 이제 성공적으로 어블레이션이 되었다고 된 거고 여기에서 V엔드 쪽을 좀 타겟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 바이패스 포텐셜이 A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A엔드에 가까운 위치에서 성공적으로 어블레이션이 됐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사실 못할 어프로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한 포인트는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음, 음. 네, 이겁니다, 교수님. 음, 음, 음.
음, 알겠습니다. 음, 네. 음,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음, 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술 중에 사실 아타리 펑처에서 트랜스에어틱을 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네, 네. 음. 네, 잠시만요. 음. 아, 음.